그러니까 준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자, 학생이 잠깐 이 독후감을 보고 느낀 거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네, 말의 품격. 네. 말은 중요하다.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말에 대해 진지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말의 품격보다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강조된다. 나도 마찬가지로 말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깊이 생각해본 기억은 없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 정말 많은 것을 느꼈고 나의 말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 책은 여러 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챕터에서 주제와 관련된 일화를 소개한다. 모든 챕터에서 느끼는 점이 많지만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챕터들을 소개해 보려 한다. 첫 번째로 가장 인상 깊었던 챕터는 둔감이다. 최근 부모님에게 성적에 대한 압박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다. 내 입장에서는 꽤 잘했다고 생각한 점수였지만 부모님의 날카로운 말로 나를 다그치셨다. 나중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얘기해 주셨지만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챕터를 읽고 나서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챕터에서 내가 감정하는 것은 타인의 말에 쉽게 납당하지만 자신이 고소하는 신념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힘이 둔감력인데 내가 이것이 부족했다. 부모님이 말을 좋은 의도로 받아들이고 상처를 받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둔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힘들어했다. 물론 타인에게 무신경하는 뜻은 아니겠지만 조금은 둔감해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을 배웠다. 여기까지인데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말의 품격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겠지만이라고 한 거예요. 다양한 상황을 고려했다는 거거든요. 만약 이런 류의 책이 뭐 대화법이나 자기계발서류의 책은 워낙 오직 한 가지 상황에만 대해서만 얘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막 함부로 받아들이기가 좀 위험해요. 한 가지 상황에서만 이게 되는 해법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물론 타인에 대한 무신경하는 뜻은 아니겠지만 이라고 이미 이렇게 한 생각부터 물론 이분도 저 같은 학생이지만은 다른 상황을 한번 봐주었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잘했어요.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말의 품격보다 말을 잘하는 것이 더 강조된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물론 말을 중요한 수준에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약간 좀 말을 너무 많이 강조된다는 건데 사회가 물론 말을 많이 강조하는 말을 더 잘하는 것에 대해 강조하는 것을 좀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다른 면도 봐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화자분도 좀 그런 것을 좀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영업을 하시게 되면은 물론 여기 뒤에서 나오겠지만 말의 본질이라고 하셨잖아요. 본질있는 말을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은 하지만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능수능란한 말이 필요할 때가 와요. 왜냐하면 일단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논리적으로 너무 설명하다 보면 말이 좀 지루해지기 때문에 때로는 말을 좀 화려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영업하는 사람이 말에 좀 더 집중을 해주거든요. 이러한 면을 고려했더라면은 말 잘하는 것이 더 강조된다라는 면도 물론 비판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면도 봤더라면은 좀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워요, 사실은. 그리고 둔감이라.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찬성하는 면도 있어요. 솔직히 저도 제 경험상 남의 말에 너무 예민해서 좀 상처를 많이 받았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분도 이 책을 읽음으로써 이 점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해보면은 저도 이분도 참 그래도 좀 배운 게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챕터는 본질이다. 이 챕터에서는 영화 킹스피치를 소개한다. 킹스피치에서는 동시대에 살았던 히틀러와 왕 조지 6세 두 사람의 원품을 대비한다. 히틀러는 흔히 말하는 달변가이다. 반면 조지 6세는 어설프지만 진심을 말하는 사람이다. 혼자 고른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읽으려면. 네. 나는 원래 말을 잘하는 것을 전달을 잘하고 것은 전달을 잘하고 사람들 앞에서 능숙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책을 읽기 전이었다면 히틀러가 더 뛰어난 인사를 했다고 평가했을 것이다. 언사를 했다고 평가했을 것이다. 것 같다.
하지만 이 챕터에서 강조하듯이 중요한 것은 화려한 수사나 언변이 아닌 말의 본질이다. 조지 육세를 보며 말의 품격은 화법과 화술에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을 느꼈고 나는 진심을 담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다짐했다. 근데 다짐은 좋아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물론 이렇게 이 내용은 책 비교한 내용을 요약했으니까 요약은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본질 있는 말이죠? 단순한 말? 아니면 좀 뭐랄까 짧은 말? 말에도 종류가 많으니까 어떤 식으로 말하면 좀 더 본질 있는 말이 될 것 같다라는 말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말의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책을 쓴 작가처럼 말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해야만 말의 품격을 지낼 수 있다. 책의 서문에 나온 것처럼 나는 지난 고유한 채취, 인양은 나의 말에서 나온다. 끊임없이 자신의 말을 돌아보고 말의 품격을 지니기 위해 노력한다면 나의 말은 좋은 향기가 될 것이다. 조금 더 천천히 읽어 다음번에는. 네, 죄송합니다. 문장 끊어서. 네. 뭐 일단은 결국 이 모든 문단이 다 요약문이네요. 네, 잘하셨어요. 하지만은 이 작가 어떤 부분을 성취하겠다는 건지 저는 약간 말에 대해 고민하고 성취하는 말의 품격을 지낼 수 있다. 네, 이게 결국 요약인데 어떤 점을 고민했겠다는 거죠? 만약에 깊게 생각을 한다는 거는 알겠는데 주제가 있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단순하게 말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해야만 말의 품격을 지낼 수 있다. 그래요, 뭐 주제가 말에 대한 고민이겠네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에 대한 어떤 부위죠? 주제가 포괄적이면은 집중을 한 군데다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죠. 물론 여기서는 독후감 숙제로 낸 걸 수도 있어요. 네, 독후감 숙제로 냈으면 이 정도 수준은 괜찮겠지만은, 하지만 좀 더 발전을 내기 위해서는 제 생각이지만은 좀 더 구체적인 주제를 써서 좀 집중도를 좀 높였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울 것 같네요. 하지만 제 수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잘 쓴 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여태까지는 이제 학생이 평가를 한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동화쌤 평가를 더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학생의 전체 글을 파악하면 말의 품격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단락이고 또 여기까지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두 개가 이것은 둔감에 대해서 쓴 것이고 요것은 말의 본질에 대해서 쓴 겁니다. 근데 이제 챕터가 여기서 볼 때 보면 이 책은 여러 개의 챕터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여러 챕터로 되어 있고 유라를 소개하고 느낀 점이 많지만 인상 깊었던 챕터 2개를 소개한다. 그러면 여기서 대략의 챕터들을 간단하게 밝혀주면 되는데 이렇게 한 문장 모든 느낀 점이 많지만 2문장, 3문장이 반복돼서 쓰인 느낌이고 이 둔감과 본질 위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느낌들이 여기에 조금 나왔을 수 있는데 그게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만큼을 본다면 이건 챕터 소개 얘기고요. 여기서 보면 말은 중요하다. 모두가 알고 있다. 그쵸? 그 다음에 일반적이라는 게 평이하게 조금. 여기는 사회 속에서 말의 품격보다 말을 잘하는 것이 더, 말을 정말 잘하게 되면 품격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품격과 잘한 것에 대한 관계를 명확하게 쓰지 못해서 그 말에 대한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에 대한 속담이나 격언 같은 걸 하나 써줘도 좋았을 것 같고 아니면 여기서 보면 말의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가 짝이 지어서 말의 품격이 높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써주고 생각을 해봤으면 하죠. 그래서 요 양쪽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 두 단락을 빼고도 이 앞뒤가 연결된다는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쓴 것들 하나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것만으로도 이 내용 소거를 빼고도 충분히 글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 초반 부분이 임팩트 있게 그러니까 눈은 있는데 눈알 그죠? 새카만 눈동자 하나가 부족해갖고 임팩트가 좀 작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새카만 임팩트가 보통은 쓰기가 힘드니까 속담이나 경음 같은 걸로 생각하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결정이나 생각. 자, 말은 중요하다. 모두가 알고 있다. 요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게 전체 주제를 간접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을 만큼 돼야 되는데 이 첫 번째. 그러면 첫 문장의 임팩트가 약했다. 첫 문장. 두 번째.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말에 대한 고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요 정도까지 생각했다. 기억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에 대해서 생각한 거를 일정 부분 쓰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읽고 더 그것이 변화되고 업그레이드 된 거를 쓰면 되는데, 여기에 단정적으로 있지만, 중요성은 아는데 생각해 보지 않다. 왜 그랬을까? 그죠? 뭐 이런 것처럼 여기서 너무 겸손하게 쓰는 건 좋은데 너무 생각 본 적 없다라고 써버리고 여기는 중요하다 써버리니까 이게 말에 대해서 생각을 행동을 고민을 순차적으로 진전되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전되는 느낌이 안 들고 여기서 갑자기 일로 휙 해야겠다라고 되니까 너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둔감에 대해서는 요 부모님 말씀과 관련된 사례를 쓴 게 굉장히 잘 썼습니다. 똑같이 이 부모님에 관련된 사례를 쓴 것처럼 여기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기 말의 본질하고 허울 좋게 화술이 좋은 거 하고 이 두 개가 관련되는 사례를 하나 써줬으면 더 좋았어요. 그럼 사례와 사례를 연결시켜서 써줬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독후감이 될 수 있었는데 좀 아쉽죠. 요거는 사례를 쓰고 요거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쓰고 아까 학생이 좀 바라본 것처럼 왜 화술이 좋은 거하고 말기술이 좋은 거하고 본질하고 이 비교가 더 치밀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어떤 말이 좋아서 저게 좋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본질의 말인 어떤 말을 뭉클하게 해줬던 누구의 말이 더 오래 기억에 남더라. 이런 사례들을 써줬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이 두 사례들을 쓰고 여기에 여러 가지 일들을 써줬을 때 말한 것처럼 서문을 동원해서 쓴 건 나쁘진 않아요. 그냥 인양이나 체크. 그쵸? 그러면 학생이 이 주제가 아까 그 전체 주제가 뭔지 그럼 말의 품격이다. 그럼 말의 품격이 있어야 된다 말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육하원칙으로 내가 말의 품격이 좋게 하면 누가 언제부터 어떻게 어디서부터 고쳐나가야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절실하게.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이 글 자체 내에서 이런 조언이면 말의 품격이라는 좋은 구절들도 책에서 분명히 있을 텐데 한두 구절은 인용을 했으면 정말 책을 읽은 느낌이 나는데 줄거리만 보고 써도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쓴 느낌이 좀 적다는 거죠. 안 읽고도 줄거리만 보고도 이렇게 충분히 써줘요. 그쵸? 자, 그러면 이런 이 글을 쓴 학생의 글을 보고 느끼는 것은 첫 번째 이제 종합해서 보면 서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서문이 약했다. 두 번째 여기서부터 챕터 구성되는 걸 썼는데 이 챕터 구성되는 거가 너무 겹치면서 집중돼서 요약된 느낌이 적다. 여기에 보면 많은 것을 느꼈다. 생각해봐야겠다. 이걸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써야 되는데 좀 추상적으로 쓰고 있다. 그죠? 네. 그리고 세 가지 또 네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나눈 거는 왜 이 챕터 둔감에 어떤 구절이 인상 깊었다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두 번째 챕터 본질의 어떤 구절이 인상 깊었다 왜냐하면 하고 써기 시작하면 되는데 그래서 잘하는 거는 여기 자기 경험 쓴 것처럼 여기서도 자기 경험을 연결해서 썼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또 비율상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잖아요. 책의 내용은 사례를 쓰지만 근데 요 앞뒤의 부분이 이거 반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앞뒤의 부분이 요거를 더 압축해서 쓰고 요거를 한 40%로 했으면 서론이 30% 결론도 30% 정도가 돼야 되니까 이 서론과 결론 그래서 초반 시작과 끝 이 중간 말고요. 끝을 조금 더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만큼 되어 있는 보강이 뭐라고요? 여기에
고민이나 본질에 대한 이야기, 본질과 진심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요것을 정리를 하고, 그것들이 인양과 관련이 됐다고 자기가 연결시켰으면 최고였는데, 이것들이 서문에 나오는 인양이구나 하고 깨달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그죠? 좀 떨어진 느낌이에요. 요거랑 요거 두 개를 쓰고 이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쭈루룩 연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이 중요하고 모두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말이 인품을 알 수 있다면 말과 사람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말은 사람에 어떤 영향을 줄까? 라는 식으로 끌고 가면서 이 책에는 이런 챕터가 나와 있고, 특별히 이 두 챕터를 뽑았는데 뽑은 이유는 뭐다 이렇게 써준 다음에 이렇게 첫째, 둘째를 쓰고 압축해서 쓰고, 세 번째는 요 첫부터 둔감에서 느꼈던 하나의 그지요 하이라이트 핵심과 여기 본질에서 느끼는 핵심하고 인향을 세 개를 어떤 관계가 되는지 연결하는 생각들을 해나가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을 실천해 보려고 한다고 이렇게 쓰게 되면 아까 말씀하시는 느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글을 쓰는 방법 자체는 고민을 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문장 구조가 짧은 편이에요. 짧은 편이고, 그리고 이렇게 첫째, 둘째 이렇게 서론 소개 글 쓰고 첫째랑 둘째랑 명확하게 나눈 다음에 세 번째 이걸 정리를 하려고 해서 서론, 본론, 결론 식으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런데 이거 보면 초반에는 짠든데 이렇게 조지 육세를 보며 말의 품격은 화법과 화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말의 본질에서 나온다. 느꼈다. 나는 진심으로 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럼 몇 문장이죠? 초반에는 문장이 짧다가 뒤에 거 가면 문장이 계속 길어지기 쉬워요. 점점 뒤로 가면. 그러니까 더 짧게 써야 됩니다. 더 짧게. 짧게 써야 요 문장부터는 굉장히 길은데 짧을수록 책을 읽기 전이었다면 히틀러가 더 뛰어난 연사라고 평가했을 것 같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글을 읽어서 자체적으로 이유도 생각해야 돼요. 왜 더 뛰어난 생각을 했을 것 같은지, 그것들의 평가를 이런 면도 있지만 난 이렇게 평가한다라든지, 이렇게 본인이 한 문장 한 문장 보면서 자체적으로 그 이유, A라고 내가 말했으면 그 이유를 생각해야 되고요. 왜? 이 이유를 생각하고 이렇게 A라고 말하면 그거에 따라서 발생할 B도 예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전제고 이게 주제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논리거든요. 그러면 논리적 생각이나 고민을 해나가면서 이것들을 써줘야 되는데, 확실히 이 숙제로는 좋은데 그래서 대회나 이런 독후감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서론에서의 이렇게 핵심, 처음 했을 때 호기심 유발이나 임팩트,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줄었던 거 같고, 이렇게 책을 진짜 꼼꼼하게 읽은 느낌의 압축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굉장히 사례가 좋았는데 좀 벌어졌고, 요거는 사례가 없어서 아쉬웠고, 그러면 이 본인이 잡은 요 임팩트하고 여기에 좋았던 사례하고 여기에 나왔던 나 하나의 사례하고 여기에는 인간의 향기랑 이렇게 이어서 명확하게 어느 정도 주제나 흐름이 나타났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요것도 서문 그냥 조금 쓴 것 같고, 요거는 너무 일반적으로 쓴 것 같고, 좋은 거, 요 사례, 멋진 사례 하나 외에 더 확정돼서 꼼꼼하게 여기에다 배치할 것, 이 사례와 맞먹는 사례를 배치하거나, 이 사례와 이 사례를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예시나 어떤 압축된 말을 하나 뽑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연결시킨 하나의 주제를 잡는다거나 하는 것들이 아쉽게 되었기 때문에 상을 타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태로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글을 쓸 때 주의하시라는 거죠. 이렇게 갈수록 길어진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문장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글을 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깨닫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서론이 약하니까 이 전체랑 이 서론이랑 비중이 같거든요. 대회 가다 보면 요것만 읽고도 점수를 매기면 체크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론을 더 잘 써야겠다. 그 다음에 이 본론 있는 것과 서론과 결론을 연결해서 하나의 명확한
메시지를 스스로는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평가를 마칩니다. 됐죠? 수고하셨습니다.